반갑습니다. 호봉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썸네일 보시면 나왔겠지만 신풍제약 되겠습니다. 종목 코드 번호 019170이고 오늘은 뭐 이렇다 할 뭐 드릴 말씀보다는 아침에 10시 반에 이제 유재만 대표님께서 매일경제TV에서 한 15분 정도 인터뷰를 진행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좀 봤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크게 저희가 저번에 예상했던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뭐 대표님 나와가지고 주가에 급등나게 미칠 만한 발언하는 게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워딩만 말씀하시면 된다. 이게 최선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뭐 크게 예상 벗어나는 뭐 특별한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진짜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긴장을 엄청 하시더라고요. 방송이 처음이신지 아니면은 아무래도 이게 종목이 종목이다 보니까 이 주식 시장에 엄청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마디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가라든지 주주분들의 좀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좀 크게 좀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거라는 판단에 조금 말씀을 좀 아끼신 것 같긴 해요. 확실히. 뭐 보셨겠지만 중간에 이제 아나운서의 약간 뭐 유도신문에도 말하는가 싶더니만 조금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고 말하는가 싶더니만 원상태로 복귀하고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신풍제약이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봐왔던 처음에 뭐 클로로퀸 관련해서 테마성으로 움직이던 신풍제약은 끝났습니다. 이제 끝났고 이제 명확하게 지수 추종하는 종목으로 탈바꿈했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기관 외국인들의 자금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군에 들어왔고 이미 뭐 MSCI 지수 편입이라든지 FTSE 지수 편입 이번에 이제 코스피 200에 또 편입이 되네 만에 하는 이슈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개잡주는 아닙니다. 이제 신풍제약이 뭐 그간 사실 뭐 신풍제약을 저는 일단 그래요. 저는 이때는 그냥 이제 개잡주 테마주구나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왜냐면 몇천 원짜리 종목이 막 이렇게 진짜 난리 치면서 이제 뭐 클로로킨이 뭐 효과가 있네 없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저는 이때는 그냥 단순히 트레이딩 관점의 종목으로만 판단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장을 주도해버리는 종목이 되었고 이제는 몸집도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7조짜리 시가총액의 이제 무거운 친구 어떻게 보면 이제 형님이 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동네 이제 잔잔바리들처럼 주가가 움직이면 안 되겠죠. 이제 엄연한 형님이 되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등락은 크지 않을 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도 전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즌처럼 그냥 외국인들 기간에 조금은 영향을 받되 예전 뭐 클로로킨 이슈가 있을 때처럼 개잡주처럼 움직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한 유상증자 터진다든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당장으로서는 그런 일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주가가 갖고 있는 모멘텀 그리고 실적 기대감 그리고 뭐 신약 개발 기대감 뭐 피라맥스는 기본이고 그렇게 주가가 좀 변동성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뉴스 하나 보고 우리 대표님 인터뷰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신 분, 못 보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슈가 하나 나왔는데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유력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개잡주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고 기관하고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흐름에 상당히 의미 있는 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일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신풍제약이 최근에는 지수가 빠지면 치료제 종목들이 올라가고 지수가 올라가면 치료 종목들이 좀 빠졌었거든요. 이제 그런 흐름보다는 정상적인 흐름으로 이어갈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건 뭐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기 때문에 뭐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뭔 소리 하는 거 하실 수 있겠지만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새내기 유력 후보로 신풍제약이 이제 넘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MSCI 지수 편입과 FTSE 지수 편입 이어서 거래소 대표 지수인 코스피 200에도 편입이 될지 관심이 보인다. 5월 1일부터 5월 25일까지 신풍제약의 시가총액 약 4조 3.7조억 원에 달했는데 코스피 200 편입 조건에 맞추는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5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 남았고 뭐 한미약품도 보다도 크고 뭐 이렇게 지누스, CS윈드, 두산퓨얼셀, 남선알미늄 등이 새롭게 코스피 200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패시브 자금 유입. 역시 지수 편입은요. 결과적으로 패시브 자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나 이제 기관들의 자금 집행에 이제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 보면은 외국인들이 자금을 털고 나간다, 자금이 유입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보면 막 1,200원짜리, 막 1,800원짜리, 뭐 2,300원짜리 이런 종목들은 실질적으로 외국인 기관 자금이 안 들어갑니다. 이건 진짜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혹은 우리가 편하게 말하면 이제 세력들이 움직이는 종목이지. 이제는 세력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종목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뭐 공매도라는 약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래도 정상적으로 움직일 거다라는 거는 차라리 안정성에서는 더 낫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카카오 게임즈 편입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뭐 신풍제약이 시가총액의 10월 30일까지 기준으로 산출이 되는데 뭐 한미약품보다 크다고 하니까 뭐 들어가는 건 크게 문제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 영상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보고 있던 지지라인을 깬다고 해서 막 냅다 던져야 되는 종목도 아니고요. 이제는 캔들 하나하나 움직이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에서 연연히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준으로 유재만 대표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신풍제약 영상을 몇 개를 찍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부분 아는 선에서 말씀을 하셨고 뭔가 큰 기대감을 부풀리기에는 자리도 자리였고 사실 그게 약간 설레발 치면은 좀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괜히 주가 예측했다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제가 뭐 유재만 대표님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조심하신 것 같고 아나운서가 계속 유도신문을 약간 툭툭툭 찔렀어요. 이거 피라맥스 긴급승인 말. 그러면 기대해봐도 됩니까? 하는데 막 넘어가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밑에 뭐 대본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대본 보면서 다시 이제 저희 피라맥스는 뭐 저희 신풍제약은 1960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순박하신 느낌. 네.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제가 다 뭐 그분이랑 뭐 만나서 얘기를 해본 건 아니지만 유재만 대표의 인터뷰 요약. 현재 세 가지 전략을 수립해서 진행 중이라고 하십니다. 주력 육성 품목으로 국내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 우리나라 시장.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 유착 방지제 메디커튼을 필두로 유럽, 미국과 같은 메이저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신다.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3천만 불 수출을 돌파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보셨기 때문에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간단히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대요. 결과적으로 R&D 역량 강화, 신약 개발 프로젝트 발굴에 막대한 투자. 즉 이게 포인트였죠. 자사주 매각을 통해 부채를 갚는다 이런 소리 안 나왔어요. 부채 얘기 일단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각을 통해 투자 여력을 확보하고 이 일을 통해서 발전 기회를 삼겠다. 그러니까 지금 R&D 투자를 하겠다는 건 팩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의 슬로건 우리 다 외우시죠 이제 이거. 민족의 슬기와 긍지로 인류의 건강을 위하여. 이렇게 하고 뭐 기생충 구충제 당시에 이때 전후로 우리나라가 사실 지금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 상대적으로 풍족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옛날에는 우리 막 그 계절만 되면은 이제 막 그 변에 막 이렇게 벌레 생긴다고 구충제 먹고 막 이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먹어야 되지만 그래서 그런 약을 먼저 좀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기여했다 이렇게 좀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62년도면 제가 태어나기도 전이니까요. 그리고 뭐 간이나 폐 디스토마 치료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게 첫 번째가 바이얼이었나요? 원료 의약품부터 완제품까지 개발을 성공했고 아프리카 등 저개발 지역 뭐 양쯔강 얘기도 나왔던 것 같아요. 환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했다라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과 뭐죠? 약간 이렇게 저개발 지역에 이렇게 하는 이미지 뭐 이런 것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15년도에는 어린이를 위한 피라미스 과립 신약허가 추가했고 18년도부터 아프리카 말라리아 발생 국가에 약물을 공급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말라리아에 대해서 우수한 치료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따 여기서 얘기할게요. 여기다 써놔야겠다. 아나운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피라맥스는 피로나리드라고 알테소메이트의 복합 물질이고 피로나리드는 에볼라 바이러스에서 효과를 입증했고 이 결정적으로 알테소네이트가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폐 손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까지
우리가 다 맞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나운서의 이제 공격이 들어가죠. 그러면 말라리아 이 피라맥스가 코로나19에 정말 치료 효과가 있겠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긍정적인 답변을 유도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말라리아 환자와 코로나 환자 상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안정성 검사가 필요하지만 이미 많은 안정성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남아공과 한국에서 임상 2상이 진행 중이고 50명의 환자 대상으로 임상 2상이 이제 막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초쯤에 종료 기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긴급 승인 얘기했죠, 아나운서가. 그러면 혹시 긴급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니까 임상 2상 결과에 따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됐다면 식약처와 협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임상 2상이 어떤 결과가 얻을 수 있느냐를 지켜봐야겠다. 드라이하죠, 답변이. 이게 나요. 괜히 뭐 이렇게 기대심 이러면서 장중에 실망 매물이 나온 거죠. 긴급 승인 가능성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근데 어떤 그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리고 뇌졸중 신약에 대해서도 나왔던 것 같아요. 오타플리마스타트. 뇌졸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로 공급되는 혈관이 터지는 경우, 하나는 막히는 경우. 근데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대부분인데 이걸 허혈증 뇌졸중이라고 하고, 허혈성 뇌졸중은 T-PA가 FDA로부터 허가된 유일한 치료제인데, 여기서 이제 뇌졸중 발생 직후에 4시간 30분 이내로 사용하면은 부작용보다 효과가 크지만 4시간 30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상쇄되는 효과를 가지면서 어느 순간 부작용이 더 크다. 그런 상황에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쓰지 못한다. 그치만 신풍제약의 오타플리마스타트는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억제하고 추가적으로 뇌졸중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뇌졸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을 안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임상을 통해서 입증이 된다면, 이게 다 된다면 뭐뭐라면 if죠. if 만약에 뇌졸중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전기 임상 완료했고요. 후기 임상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약물 넣고 추적한 다음에 결과 정리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추가적으로 뭐 동맥경화, 혈전치료, 신부전증, 골관절염 치료제, 신약 파이프라인 축축축축 준비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우리가 분석했던 것들, 그리고 신풍제약이 갖고 있는 모멘텀들은 한 번 더 팩트로 확인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사실 뭐 그렇게 놀랍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좀 실망하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 영상 같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드라이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뭔 얘기했죠? 신풍기가 대표님께서 국민들의 그 얘기 바로 나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저번 제가 그 유재만 대표님 인터뷰 잡혀 있다는 말 그 워딩만 그냥 있는 그대로만 해달라 했던 그 영상에서 말씀드린 게, 결국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국민 여러분들의 이제 코로나에 뭐 안심해서 뭐 최선을 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그 좀 이렇게 CEO들이나 대표들이나 좀 이제 회사에서 영향 있는 사람들이 방송 나와서 할 수 있는 말이 최선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고, 이제는 코스피 200에도 이제 신풍제약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잡주처럼 움직이지 않을 거다. 이제 철저하게 있는 모멘텀 그대로 실적 나오는 거, 수출 잘 됐다고 하니 이런 하나하나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일 거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정리를 해드리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 맡길 때가 된 것 같아요. 이미 피라믹스 관련해서 임상이 언제 나올 것 같다, 그리고 뭐 기대해 보겠다, 이 정도로 워딩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시장에 맡기고 자연스럽게 이 플로우를 타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멘텀이 훼손된 거 전혀 없고요. 그리고 피라믹스 관련하거나 뭐 뇌졸중 관련해서 이미 얘기 나온 부분 한 번 더 유재만 대표님께서 정리해드린 거고, 앞으로 파이프라인 진행하는 거 말씀하셨고, 자사주 매각을 통해서 어디다 쓸 거다, 부채 얘기 안 나왔고요. R&D에 투자하겠다까지 아나운서가 한 번 더 물어봤는데 그거까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석에는 신풍제약 얘기보다는 가족분들이랑 좀 편안한 추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소위 시장에서 이제 무게감 있는 형님의 종목으로 탈바꿈 한 지는 꽤 됐지만 명확해졌기 때문에
꾸준히 영상 찍어드리는 건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신풍지약 관련해서 영상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 추석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신풍지약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